네, 이번 순서는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아름다운 생활이라는 코너 이름에 걸맞게 네. 정말 아름다운 두 분 모셨습니다. 경향신문의 이윤정 기자 그리고 포브스의 김지현 기자 모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앞서 나가신 분들께 괜히 죄송한 이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되네요. 예. 네. 어떻게 지난주에 저 없을 때 특집, 하셨다면서요? 여기자 특집. 저희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막 없던 그래요? 분.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저는 괴산에 캠핑 다녀왔어요. 제가 아, 지금 오. 캠핑 연재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랑 단둘이 속리산 자락에서 고기 구워 먹고 강아지랑 둘이 고기를 구워 예, 먹어요? 단둘이 아주 청량 맞고 강아지 먹으신가요? 예. 김준 기자, 그건 아니야, 그건. 죄송합니다. 네, 네. 김지현 기자께서 또 새 코너 아름다운 네. 생활 준비해 오셨는데 네. 어떤 코너로 앞으로 꾸며주실 건가요? 여성이라면 네. 누구나 이제 아름답고 이렇게 좀 행복한 생활을 꿈꾸잖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보와 또 약간의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 매주 알찬 생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죠. 네. 네. 약간의 도움이 아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이따가 네.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한 주간의 여성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기자, 어떤 소식이죠? 네, 요즘 결혼 참 늦게 하시죠. 저도 이제 30 훌쩍 넘기고도 갈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만혼이 많아져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늦게 첫 아이를 갖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수치적으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만 35세 이상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이 17.1%. 근데 이 수치가 얼마 늘어난 거냐면요. 2000년에는 6%밖에 안 됐고요. 2005년에 10%였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요즘에 만 30세부터 34세까지 아이를 낳는 비율까지 합치면 전체의 62.9%가 첫 아이를 30세 이상에 낳는 거죠. 네, 그러네요. 우리 지금 요 자리에서만 비교를 해봐도 네. 선혜 씨는 지금 20대지만 네. 여기 좀 뺍시다 그러면 여기 놓고 봤을 때 지금 30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이미 늦어진 선배는 거죠. 하셨고. 그렇죠. 네. 했어요, 지현 씨? 언제 했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정보가 없을 수가. 그러면은 아기는 아직 없잖아요. 아니, 당황스러운데요. 그러게요. 네, 아긴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 시간이 좀 있었어서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늦어진 거거든요. 저도 첫 아이를 36에 낳았으니까 이미 여기서도 지금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늦게 아이를 낳으면 문제가 또 치러야 되는 좀 비용 맞아요. 부담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선 임신성 고혈압 당뇨라고 해서 일반 산모보다 약 2배 정도 많고요. 네. 또 유산 빈도는 2배에서 4배. 또 아이 사망하는 비율도 이 20세에서 24세부에 비해서 4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자궁의 임신 확률도 3, 4배나 높다고 하고요. 네. 또 게다가 추가 검사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좀 고령에 나올수록 추가 비용 또 들어갑니다. 분만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술 위험 부담이 들어갑니다. 있어서 예. 더 많이 들고요. 게다가 태아 염색체 이상 진단하기 위한 양수 검사 또 육목막 검사 같은 세포 유전학 검사도 돈이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용어가 뭐 이렇게 그렇죠. 검사가 많아요. 네. 많아요. 예. 원래 이렇게 정말 생명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가면은 한 번 병원을 갔다 오면은 정말 몇십만 원 쓰는 거는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검사가 그때마다 늘 많으니까. 예. 그럼 고령 산모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지금 커지고 그렇죠. 있는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은 뭐가 네.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혈압, 당뇨, 또 조산, 또 유산, 기형아 출산 등과 같은데 따른 위험 부담, 또 비용적 이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 또 게다가 양수 검사 많이 하시는데 이 비용도 보험이 안 되니까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요. 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령 산모일수록 저체중아나 미수가 날 확률이 많은데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에는 인큐베이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산모들이 중소도시에 살 경우에 위험이 있을 경우엔 대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설치해야 되는데요. 인큐베이터 대당 5천만 원 정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 아실 거예요. 고운맘 카드라고 해서 네, 임신 맞아요. 출산 진료비 4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 4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는 반응이 참 그리고 많아요. 그것도 저 날 때는 없었던 겁니다. 예. 그것도 최근에 생긴 거였기 때문에 없었어요. 예, 제 선배가 바로 이 출산휴가를 가셨는데요. 제가 네. 고운맘 카드 다 쓰셨어 했더니 택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각종 비용에 그렇죠. 또 임신 전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고령 산모들은 많이 휴직을 하는데요. 이때 또 이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적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정부 정책 지원도 굉장히 네.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고령 산모를 위한 정책 아직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출산 문제를 위한 정책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첫 아이에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이제 둘째나 셋째를 가졌을 경우에 이 중소도시별로 이제 따로 지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주는 지원이 있을 뿐이고요. 사실 육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더 확충해주겠다는 얘기만 있지 아직은 뭐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황은 네. 아닙니다. 뭐 가장 시급한 거는 일단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 이제 돌봐주는 센터가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79년에 이런 주산기 지원 제도라고 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따로 관리하는 이런 센터가 생겼고요. 네. 또 96년부터는 지역별로 이런 센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미국도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고위험 산모 또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빨리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애기를 언제쯤 날까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나요?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요. 참 우리나라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게 무색할 만큼 이 복지 수준은 후진국을 낮죠. 밑돌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경제가 성장을 하는 만큼이라도 또 복지 수준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고운 마음 카드 얘기하셨는데 그거 한 2배 정도만 해서 한 통 큰 마음 카드 이런 거 어떨까요? 통크 시리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유통 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아니 어쨌든 그 정도라도 뭐 요즘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많이 네. 나와갖고 뭐 무상급식도 좀 시끄러운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 사실 정말 근본적으로 사람이 많아져야지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밑그림부터 좀 다시 그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고령 산모가 정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정부의 지원 정책 조금 더 활발하고 정말 통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씨 뭔가요? 네,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에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주 5일만 아이들 학교를 가고 놀토 갈토가 따로 없어지게 되겠죠. 예. 네. 아주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하지 말라고 아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나 또 궁리를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그럼 마음도 공부 안 하는 거죠. 이제 토요일까지 학교 한다는데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부하는 날이지 주말은 이제 완전 노는 날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네. 싫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싫어요. 아니 왜냐면 집에 있게 되면 일단 걷어줘야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정수기를 다 놨겠어요. 저는 원래 끓여 먹는 물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엄마 물 줘. 엄마 물 좀 주세요. 이거를 이거 왜냐면 애들이 어리니까 이렇게 따라줘야 되고 이러는 게 셀프 서비스라고 해주시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아마 집에 계시는 분 아니면은 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 두 분 다 그렇게 뭐 반기를 막 그럴 일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205일 수업하던 거를 190일로 줄고요. 이제 방학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학교 수업 당일에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날 뿐 이 수업 시수는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참 많아요. 예, 사실 불만의 목소리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사실 주 5일제 대상이 되려면 이 5인 이하 사업장 주 5일제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장은 5인 이하 사업장인데요. 그렇죠. 네.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9%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비정규직이나 또 자영업자들 포함하면 사실 주 5일제 시행하고 있는 부모들은 거의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이 토요일에 아이들이 뭐를 해야 될까? 사실은 정부에서는 뭐 토요일 맞춤형 뭐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부모들의 반발은 정말 큽니다. 네. 사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화될 수 있는데요. 돈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그렇죠. 아이를 네. 데리고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서 아이들이 뭐 소양을 더 키울 수 있고 또 캠프도 보내서 아이들이 뭐 영어 캠프라든지 뭐 자연 치유 캠프 이런 거 갈 수 네. 있지만요. 이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방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안 좋은 점들도 있고 또 박은숙 MC도 지금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일단 네. 우려를 표하셨지만 장점도 또 있죠.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예, 우선은 뭐 개인적인 삶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왜냐하면 네. 주 5일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두 번째는 여행 레저 업체에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 미술관 관계자는 토요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서 네.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또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뿐만
아니라 이런 영어 캠프, 뭐 자연치 사교육은 캠프, 뭐, 예, 예. 사교육 업체에서도 토요일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하겠다라는 이 사교육 업체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거기다 놀이시설, 극장, 테마공원, 심지어 이 PC방까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PC방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토와 갈토가 너무 다른데 놀토에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PC방 업체까지 이렇게 네. 반길 정도로 이 주 5일제 수업은 정말 이 업체에게는 정말 큰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었네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부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노는 데선 다 좋아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결국은 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김정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네.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심이 가득하셔서 아니, 느껴지네요. 아니, 뭐, 수심까지는 아닌데, 저는 사실 딱 하나가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갈수록 공부를, 뭐, 대학생 갈수록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네. 갈수록 이 학교의 정규 교육이 뭔가 좀 축소되고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네. 뭔가 이렇게 좀 설렁설렁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돼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지. 네. 애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아예 정말로 그런 네. 거.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공교육 강화하겠다고 그렇죠. 하지만 주 5일째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의 편을 사교육의 손을 더 들어주는 그렇죠.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많고 있어서요. 지금 사실은 토요일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도 학교 공교육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학부모들 분위기는 또 어떤지도 여기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예, 네, 궁금한데요. 학부모들은 이제 좀 네. 여유가 있고 주말에 아이를 뭐 데려갈 수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홈스쿨링도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네. 토요일에 부모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에 저처럼 휴일에도 일하고 또 빨간 날에도 일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 난색을 표합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두세 개 보낼 수도 없고요. 네. 또 학교에서 그러면 먼저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 토요일에 주말에 어떻게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아이들은 따로 이제 교육을 해주거나 네. 프로그램 좀 마련해줬으면 한다, 뭐 좀 횡포다 이런 예, 저 같은 부모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주 5일 근무할 때도 뭐 노동력 생산성 떨어진다는 말이 우려, 많았죠. 국민들이 너무 네. 놀기만 한다 이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놀고 잘 공부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요. 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근본적으로 잘 놀고 잘 공부할 수 있는 인성에 대한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려면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모든 정책이 동전의 양면 같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네. 또 나쁜 점이 있기 마련인데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정책이니만큼 아이들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 보죠.